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 묘역을 찾아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도 했었죠. 자, 김종인 위원장의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행보. 다음은 또 무엇이 될까요?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당선되고 약속을 다 지웠다. 왜 탄핵당했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런 쓴소리를 했는데요. 예, 광주 5.18 묘역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직자들과 함께였습니다. 상당히 더운 날씨였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번 부끄럽고 죄송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눈물도 비쳤다고 하더라고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인 대표 회동 추진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식으로 연락받은 바가 없다라고 했는데 약간 좀 달라진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도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달라지고 있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한번 살펴볼 텐데요. 관련된 영상 먼저 보시죠. 17년도에 참 이 탄핵이라는 이런 사태를 맞이하게 된 날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국민에게 약속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약속을 대통령이 당선되고서는 글자 하나 남기지 않고 지워버리는 그런 부를 갖다 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한 정권이라고 해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탄핵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또 저런 목소리도 들었군요. 그런데 김성환 평론가, 잘한 거죠? 네, 잘한 거죠. 잘한 거고요.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에 5.18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망언들이 있었습니까? 하다못해 북한 공작원이 내려와서 저지른 일이다. 그리고 그 공작원들과 그 5.18 생존자들하고 얼굴을 대비시키는 뭐 이런 일들까지 어처구니 없는 일들까지 벌어졌고 그걸 또 통합당이 확실하게 매듭을 못 짓고 그 분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한테 비판 여론도 많이 받았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사죄를 표했다고 하는 것은 이번 한 번으로 그 꽝꽁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발자취가 얼마나 오래 족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그렇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진영을 넘나들고 당을 넘나들면서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박수도 많이 받았거든요. 경제민주화부터 시작해서 뭐 민주당에 가서 총선 승리를 또 이끌기도 했었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럴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파격적으로 국민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을 보였던 것은 어찌 보면 역으로 생각하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홀로 올라가서 뭔가 정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행동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밟았던 발자취가 오래 남기 위해서는 5.18 3법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구체화하는 5.18 5월 단체들이 그동안에 요구해왔던 호소해왔던 다양한 것들을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범 의원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선 광주 문제는 이번에 자기가 완전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앞으로의 당의 진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후년의 대선을 위해서라도 그렇다는 나름대로 결박함이 있는 것 같고 김종인 위원장이 아시는 대로 뭐 선대가 순창이잖아요. 김병로 대법원장께서. 그런데 호남 출신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별로 안 하시다 언급이 없다가 이번에는 굉장히 가서 말씀을 오래 하시는 거 봐서는 그런 단호한 좀 각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잘 하신 거고 진정성 있게 계속 더 지속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떻게 보면 1대1 영수회담도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우리 정치적으로 봐서는 꽉 막힌 이런 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나름대로 여야 협조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특히 대구 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저 정도로 정식으로 제기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 후배들, 나이가 적은 후배들로서 뽐봐야 될 점이 아닌가. 예. 지금 이야기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정리가 된 느낌을 그렇죠. 쓰니까 용기나 이런 게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주 의원, 네. 그 여당 의원 한 분은 또 뭐 독일 대통령 흉내냈다 이렇게 좀 폄하하기도 하던데 사실 뭐 잘한 건 잘했다고 해 줘야죠. 도량의 문제 그런 걸 도량 보여주면 좋겠고 다만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좀 표현하면 임시직 아닙니까? 비대위원장과 대표 무릎 꿇는 게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뭐 어쨌든 뭐 비대위원장이자 대표죠. 네,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뭐 여당 의원 한 분이 얘기했던 이제 빌리 브란트 같은 1970년도에 폴란드 바르샤바에 가서 실제적 무릎을 꿇었죠. 또 그분이 갖고 있는 통합과 통일의 어떤 지향성들을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원장께서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훨씬 예. 잘 알 것이고 진정한 통합과 화해의 전제가 반성을 통해서 그리고 메르켈 총리조차도 실제로 뭐 반성한다, 부끄럽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진정성 있게 말하자면 여권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제 8.15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데 뭐 이승만 전 뭐 논란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는 한번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경철이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실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분들이 여태까지 통합당이 말로만 뭐 광주를 향하겠다, 호남 민심 다듬겠다 했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방문은 이제부터는 실천하겠답니다. 지금 통합당에서 광주를 이중 지역구로 하겠다는 의원들이 열 몇 분이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통합당이 이제 광주로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통합당 기대를 한번 걸어보시죠. 네. 오늘 뉴스와이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